반갑습니다. 닥터준 남자 다니엘 윌리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해서 얘기드렸듯이 블로그 이제 프로젝트, 성장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그 바로 주인공이 이 친구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이 친구 블로그를 키우는 과정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 친구 소개시켜드리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다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온 아주 건실한 청년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뭐였지?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와서 했던 게 후원금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공익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그 이후로는 또 좋은 출판사고 계기가 돼서 지금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기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기부 활동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 뭐 기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뭐 제가 굶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서 이제 이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이제 돈도 벌어야 돼서 이제 좀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첫 단계로 이제 블로그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찾다가 이제 우리 형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연락한 거지 나한테. 그렇죠. 그 메일 보냈던 게 그거였고 그래서 또 흔쾌히 근데 또 이제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형님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블로그를. 하도 그랬어요 진짜. 이 질문 자체는 나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 대부분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블로그 팁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자꾸 영상을 보고 맞아요. 많이 봤지 영상. 네. 그래 된단 말이야. 그래 되면 거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팁을 아무리 좋은 팁을 받아도 쓸모가 없는 거야. 초반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자꾸 우회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팁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부터 시작해보고 저거부터 시작해보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가 레벨 1인데 레벨 100짜리의 팁을 가르쳐 준다고 네가 알 수가 있냐고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세 가지가 글을 자주 써야 돼. 그러니까 1일 1포스팅을 꼭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초반에는 하루에 글 하나 정도는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사람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후 소통이 정말 잘 돼야 돼. 초반에는 그것만큼 내 지수를 빨리 올려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후 소통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블로그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키워드 분야거든.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네가 알고 가야만 조금 수월하게 블로그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부터 배워야 돼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글부터 적어야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적어봐야 돼. 글을 적어봐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그 방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사업적으로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주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블로그를 좀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제 정하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블로그를 운영할 건지, 맛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패션을 할 건지. 하지만 너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주제를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관련된 글을 계속 적어봐야지, 지금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후 소통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확하게 적어가면서 글을 적을 때마다 내가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한 거를 알고 가면 정말 블로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나중에. 지금은 뭐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수익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수익도 벌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수익이 안 될 수가 없어 블로그는. 일단 블로그에 손을 대기 시작한 순간 그걸 가지고 무슨 내 일기장도 아닌데 매일 일기장처럼 글을 적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적으로 눈을 돌리게 돼. 어쩔 수 없어 블로그는. 그러면 월 100,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월백 정도는. 누가 하더라도 월백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곳이 블로그지. 그래서 주부들이나 뭐 아니면 지금 좀 쉬고 계시는 분들, 특히 또 요즘은 벌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투잡을 많이 생각하잖아.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나는 정말 블로그를 추천해. 그만큼 내가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단 말이야. 블로그는 오로지 블로그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잘 운영하면 그 사업에 도움되는 거 외에도 부가적인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를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데 일단 글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글을 쓸 때 순서가 이 글을 써야지 생각해서 여기에 맞는 뭐 태그가 뭔지를 찾는 건지, 아니면 좋은 태그를 찾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하면 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네가 식당을 갔어. 네. 밥을 먹었어. 맛있게 먹고 사진을 막 찍어 왔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포스팅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목을 정해야 될 거잖아.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적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걸 봐줄까, 그리고 얼만큼 이걸 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키워드야. 그냥 무턱대고 선유동에서 내가 밥을 먹었다 해서 뭐 선유동 맛집 이래 적는다? 그러면 절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 왜냐면 내가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절대 뜨지를 않으니까, 키워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네.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초반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는 거, 그런 방향을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잘 하고 가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키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은 키워드 찾는 법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다들 키워드를 찾고 해.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키워드를 잘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려줄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알고 시작하면 앞으로는 진짜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뭐 어디 창밖을 바라보더라도 뭐가 하나 딱 발견되면 저거 뭐지? 하다 보면 너도 자연스럽게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그러다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적혀있는 글은 없다면은 너에게는 한글 키워드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건데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네. 일단 네이버에 들어와서 네이버 광고가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 찾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면 되고, 여러 사이트가 있어. 뭐 니얼 키워드도 있고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거는 용도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알려주는 걸로 하고. 네. 네이버 광고를 들어가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돼.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가 우리 보고 뭐 키워드 찾으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파워링크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알려주고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단가 기준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 키워드 찾는데 활용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 맛집을 만약에 내가 적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 네. 그러면 조회를 누르면 되지. 그러면 안 뜨지? 또 이거 나왔다. 약 1000개가 떴잖아. 지금 연간 키워드 1000개. 서울 맛집 같은 경우는 지금 PC에서 월간 검색수라고 해서 나오는 게 15,000건이야. 그러니까 PC에서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서울 맛집 자체로.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104,500명이 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한 12만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회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전달 조회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요걸 한번 눌러봐. 이렇게 그래프 추이가 나오지. 그러면 지금 1월달, 지금 1월달이고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거든. 네. 지금은 현재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그지? 2월달 돼도. 그러면 이 조회수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 추이랑 올해가 그냥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네요. 왜냐면 키워드마다 주식처럼 들쑥날쑥한 게 있긴 한데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맛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사계절 내내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별 차이가 없지. 그래프 자체가. 지금 서울 맛집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쳤을 때 이거는 항상 네가 계속 지켜봐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기장판을 파는 사람이면 전기장판 나왔잖아. 그러면 전기장판이 지금 12만 건이 보긴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 이게 시즌이 있다고. 그지? 전달 12월 기준이었잖아. 지금 이게. 지금부터 이제 비시즌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그러면 온전히 이 조회수가 이번 달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12만 건의 조회수를 내가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눌려보는 거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장사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시즌이 다가오는 시기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지. 언제부터 사람들이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비수기 때는 찬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경쟁이 더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블로그 글을 적어놨는데 그 글은 그대로 있잖아, 항상. 네. 근데 조회수만 단지 줄어드는 거야. 내가 상위에 1위에 만약에 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즌일 때는 그걸 엄청 보겠지. 당연히 검색을 하니까. 근데 비시즌일 경우에는 내가 1위에 있다 하더라도 조회를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보게 하려면 시즌을 잘 생각해서 그 시즌에 잘 볼 수 있는 키워드를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다. 계속 찾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은 거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에 관련돼 있는 키워드를 항상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팔 거야.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 키워드를 내가 한번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검색을 해봐, 조회를. 그럼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금 보면 모바일이 지금 45만 7,900건, PC가 거의 50만 건이 넘잖아. 네. 그지?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지. 이거 만약에 내가 글을 적어서 1위에 떠 있다면 정말 많이 보겠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항상 네이버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쳐봐야 돼. 이걸 치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란 말이야, 블로그에. 그러면 글이 몇 건이 있는지가 나와, 지금. 33만 건의 글이 있지, 지금. 33만 385건. 이 글 중에 이제 내가 같이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1위가 되는 게 쉽겠어? 어렵지, 당연히. 되긴 돼요, 근데. 33만 개인데. 나는 돼. 그래서 검색 옵션을 항상 열어두고 영역을 눌려서 제목 그대로 연관성 제목을 누르면 딱 정확한 제목을 적은 글만 나온다면 그래도 12만 개야, 이게. 엄청나게 힘든 그 키워드라는 거지,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위에 못 들 것 같으면 이걸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변형시켜야 되네요. 그렇지. 그러면 키워드를. 지금 잘 보면 자동 완성 키워드가 뜨잖아, 이렇게. 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특가,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그러면 이게 내려갈수록 조회수가 적어지는 거거든. 자동 완성이 나오는 게. 그럼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을 쳤을 때 확실히 줄어들지, 글수가. 키워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이 글수는 줄어들 거야. 그러면 5만 건이야. 그리고 아까 영역에서 제목 그대로 하면 7,276건으로 줄어들었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내가 그래도 경쟁을 해볼 만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야, 키워드 때문에. 그러면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가져가서 조회를 해봐.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블루투스 이어폰일 경우에는 50만 건이었지만 지금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하면 약 2만 5천 건이 되잖아, 조회수가. 그지? 근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안 뜨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조건 키워드는 그렇게 생각해. 안 뜨면 아무 소용없는 글이 돼버리는 거야. 네가 2시간을 적었든 4시간을 적었든 그런 시간들을 모두가 허비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욕심은 가지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초반에는. 그래서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2만 5천 건의 조회수밖에 안 일어나지만 위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안 뜬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다. 근데 그러면 이 키워드가 좋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는 거를 정하기 위한 이 뭐 특정한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5천이잖아요, 가성비 블루투스가. 근데 뭐 2만 5천 이하면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정해진 거 없지. 그거는 블로그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나중에 느껴야 돼, 그거를. 내가 이런 기준에 어느 정도의 조회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글, 그리고 항상 비슷한 분야에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한 키워드를 계속 적게 될 거야. 그럼 거기에 나오는 내가 여태까지 적어봤던 것들, 어느 정도에 뜨더라.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 뜨더라는 게 나중에 감이 잡힌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번 적어봤는데 정말 뭐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 쫙 뒷페이지로. 그러면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키워드가 되겠지, 그러대. 근데 그게 그 꼴도 보기 싫은 키워드라도 계속해서 내가 그걸 반복하면서 내 키워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꾸 적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내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안 뜬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계만 잘 밟으면 돼. 처음부터 아까처럼 큰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작은 키워드부터 하나하나 찾기 시작해야 된다. 여기는 경쟁 정도도 뭐 신경 써야 되나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쟁 정도가 뭐냐면, 이거는 파워링크 광고를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야. 네이버 광고. 우리 키워드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경쟁 동도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키워드 가지고 파워링크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가 많다는 소리지. 높음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블로그랑은 전혀 상관없네요. 상관없지. 지금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지금 경쟁적으로 높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가서 볼까, 이게? 통합 검색에. 봐. 앞에 지금 이 파워링크에 등록돼 있지. 이 사업체들. 네. 이 더보기가 있잖아, 이게. 지금 몇 개가 돼 있냐. 아, 여기가 많다. 많지. 68건이 있잖아, 지금 사업체가. 그러니까 여기 경쟁하는 사람들 경쟁 정도가 높다는 소리야, 지금. 그리고 월 평균 클릭률, 뭐 클릭수 이래 나오는 거는 다 파워링크. 우리가 볼 거는 검색 수만 보면 돼. 알겠어요. 이해가자, 이거. 네.